오늘은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분들 심장 건강 책임지고 계신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모셨고요. 평소에 심장 또 심혈관 등등 건강 관련 궁금증들 오늘 이 시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데이 LA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맞아, 4월에 오시고 네, 오랜만에 맞아요. 뵙는 네, 것 근데 같아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네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에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오늘 그때 그 2주에 한 번씩 아침 뉴스에 전화 연결하는 그 박사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장 질환이 저 이거 궁금했어요. 네. 그동안은 심장 질환이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여름에도 많다고 막 그런 기사들이 났길래 네. 진짜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바뀌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는 이제 심근경색과 같은 심근경색이나 중풍과 같은 심장 질환은 겨울철에 많은데요. 최근에 많은 건 아마 좀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통계적으로는 겨울에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더워지면 심장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너무 더워지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땀도 많이 흘리시고 힘들고 지치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돼서 요즘에 날씨 굉장히 더운데요. 네. 그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좀 이렇게 집안이나 그늘에서 좀 쉬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심장질환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인데요. 네. 자주 125 또는 130이 넘는데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혈압은 120에 80이 가장 좋고요. 120에 80. 네. 고혈압이신 분들은 130에 80으로 유지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심장내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고혈압이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130에 80으로 유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셔서 130에 80이 되면은 유지가 잘 되는 거니까 그때 끊으시면 안 되고. 끊으면 안 되고. 끊으면 안 되고. 끊으면 이제 도로함이 타버리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오셔서 혈압약을 이렇게 높으면 드시고 정상이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 드시고. 네, 매일매일 안 드시고. 그때 그냥 높을 때 드시는구나. 네,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40에 90이면 드시고 120에 80이면 안 드시고 다음 날 또 140에 90이면 드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혈압약은 그렇게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 효과가 없어요? 아니 이제 혈압약을 드셔서 혈압이 내려가면 좋은데 혈압약을 안 드시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혈압약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어서 혈압약이 좋아지면 계속 드셔야 혈압약이 좋은 채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네. 125에 130이면 그러면 괜찮은 정상인 거죠. 네. 수준인데 혈압약 복용 중인 거 끊지는 말라고. 끊지는 않고 계속 드셔야지 되고 아마 끊으시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네. 참고로 이제 저도 고혈압 환자라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의사지만 이제 어떻게 되나 해서 혈압약을 끊어보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왜냐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3일 4일 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결국 다시 좋아지고. 먹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혈압약은 원칙적으로는 매일매일 드시는 게 원칙이고 간혹 가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지시는 경우 있어요. 뭐 95에 70 뭐 105에 40 뭐 그러시는 분들은 그날만 혈압약을 드시지 말고 다음 날 또 혈압을 재서 정상이시면 또 드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혈압이 높거나 정상이면 계속 드셔야 되고 혈압이 낮을 때는 그때는 스킵을 하실 수 있는데 혈압이 정상이시면 계속 드셔야 되죠. 그렇구나. 네. 이거 진짜 맞는 말인지 던지네스님께서 혈압약을 자주 빼먹으셨대요. 좌심실이 더 커졌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좌심실이 커졌다기보다 좌심실의 그 두께가 두꺼워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좌심실 비대증이라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좌심실의 사이즈는 물론 이제 아주 오래되면 커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사이즈는 정상이고 좌심실의 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혈압약을 빼먹고 혈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좌심실이 두꺼워져서 그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다시 좀 잘 복용을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혈압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혈압약 복용으로 혈압이 정상이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혈압 관련 질병은 안심해도 되는지. 그렇죠. 일단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 드셔서 혈압이 정상이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증은 혈압이 정상이신 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혈압약을 자꾸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고혈압은 사일런트 킬러기 때문에 혈압이 하루 이틀 높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5년 10년 후에 이제 고혈압에 의한 그 중풍,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압약을 꼭 드셔야 되기 때문에 혈압만 정상이 되시면 그 고혈압에 의한 그 중풍, 심근경색은 혈압이 정상이신 분과 위험도가 같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네. 몰라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자꾸 끊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왜 같은데. 그럴까요? 이제 아무래도 혈압약을 매일매일 먹기가 귀찮고 또 이제 고혈압은 보통은 20, 30대 때 진단이 많이 되시거든요. 젊을 때부터. 생각보다 젊을 때 네, 젊을 나오네요. 때부터 진단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서 50대, 60대도 진단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 한 30대 진단되신 경우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50년 동안 혈압약을 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지루하구나. 네, 지루하고 빼먹고 귀찮고 또 뭐 리필도 안 되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연락하거나 그러면 리필도 잘 안 되고 약국에 가면 뭐 코페이도 많고 그러면 이제 귀찮으니까 자꾸 끊으려고 그러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혈압을 컨트롤하는 것만큼 좋은 건강관리법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고 미국 인구의 50%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니까 절반이면 진짜 저희 2명 중에 지금 그죠? 선생님이 그죠. 제가 드시고 고혈압이니까 계시니까 50% 되는 된 거죠. 거네요. 네. 그리고 간혹가다 환자분들이 이게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을 많이 팔려고 이렇게 우리를 호도한다. 맞아요. 네.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에 계신 모든 의사분들이 다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제약회사도 아니고 저희는 환자분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혈압이 낮으신 분들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해서 이제 환자분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게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혈압약을 드시라는 거지 제약회사의 어떤 뭐 컨스피러시 뭐 어떤 그런 꾀임에 의해서 의사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네, 혈압약을 먹으라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꼭 혈압약 잘 드시기 바랍니다. 끊지 마시고 네. 쭉 드시고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는 거 너무 추천한다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당뇨나 콜레스테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네. 종종 혈압약 복용 중인데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요인과 겹쳐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뇌졸중의 원인이 고혈압만 있는 건 아니니까는요. 이제 나이 드신 분도 뇌졸중 많고 네. 고혈압 또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세 가지가 다 컨트롤이 되면 좋지만 고혈압은 잘 컨트롤이 돼도 또 당뇨가 컨트롤이 안 되시는 그쵸. 분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워낙 유전적으로 이런 중풍에 취약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복잡한 것 같아요. 건강은 뭐 하나 잘 지킨다고 그렇죠. 다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좀 안 좋으면 뭐 영향이 있고 막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은 심장이 자주 저릿저릿한데 몇 년 전에 상담 예약만 하고 내원은 못했었다고. 그러니까 네. 상담을 진짜 해보진 않으셨나 봐요. 네네네. 혈압은 정상인데 네. 자주 저릿저릿. 자주니까 꽤나 네, 한번 빈번하게 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시면 그때 의사들을 보고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예방의학 쪽으로 많이 관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빠지시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하셔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예방이 돼요? 그렇죠. 심장 그래요? 질환도 예방이 되죠.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약을 먹어서 고혈압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가는 걸 막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약을 먹고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시면 당뇨가 진행되는 걸 막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예방의학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네. 뭐 의사 선생님들 안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또 자주자주 보셔서 미리미리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서 이제 병이 더 커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빨리 주치의 선생님 먼저 보시고 주치의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안 되면 그때 이제 심장내과로 리퍼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받아서 계속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빨리 의사 선생님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내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면 스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이 약 이름을 잘 읽을 수 있을지 네. 모르게 잘 좀 캐치해 주세요. 네. 아테놀롤. 아테놀롤. 네, 그거 50mg. 네. 그리고 리지노프릴 맞나요? 네, 리지노프릴. 네. 요거 5mg 네, 매일 네. 먹는데 혈압이 네. 90에서 100, 60에서 70입니다. 네. 약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에 게 90에서 100이면 좀 낮으시거든요. 네. 예. 두 개 중에 약을 하나를 중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 알아서 중지하시면 안 되고 그죠. 한번 가셔야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하고 그 약을 2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근데 앞에 게 90에 100이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100 이하면 저희가 보통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을 2개 중에 하나는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얼른 가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주치 선생님 보기 힘드시면 네. 둘 중에 하나 정도를 먼저 끊어서 혈압을 좀 높게 올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좋고 빨리 예약이 안 되면 네. 둘 중에 하나면 그 아테놀롤 아테놀롤이나 리시노프릴이나 둘 중에 하나 정도를 끊으셔서 혈압이 어떤가를 좀 체크해 보시고 네, 가능한 한 빨리 주치 선생님 보셔서 네, 혈압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낮으세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왔는데요. 네.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네, 거의 오랜만에 오셔서 그래요. 제 클리닉을 지금 연장하는 듯한 느낌인데, 네.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혈압이 130에 80을 쭉 유지해 오다가 2년 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놀라서인지 갑자기 손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5분 정도 호흡 곤란이 왔었습니다. 그 뒤에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55에 100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내과에 내원해서 또 검사했는데 혈압이 안 내려가서 그 뒤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고혈압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올 때가 돼서 왔는데 하필 또 사고가 나서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건지 궁금하다고. 네, 아마도 하셨습니다.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사고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아요? 예, 사고 때문에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완화가 되고 한 일주일, 2주 있으면 이제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우연히 아마 사고랑 겹쳐서 그런 게 아닐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충격을 받거나 네. 어디가 아프거나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무릎에 이제 관절이 아파서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다.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몸에 통증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그 무릎 통증이 없어졌을 때 혈압이 다시 내려가야 무릎 통증에 의한 혈압인데 지금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그 사고로 혈압이 잠깐 올라갔었으면 이제 사고의 충격이 완화가 되면 혈압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걸로 아닌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사고와 혈압이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좀 잘 쓰시면서 혈압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후자에 가까웠다고 네. 생각이 들고 이분은 20대 중반부터 20년 가까이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아까 그분이신 것 같아요. 네. 좌심실 비대가 네, 네. 나타난다고. 네. 약은 예전에 아침 저녁으로 먹다가 지금은 이것도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네. ARB 플러스 CCB 플러스 이뇨제. 예, 네. 맞아. 네. 반알로 줄여서 먹습니다. 네. 혈압은 120에 75 정도로 유지 중입니다. 네, 친가 쪽이 대부분 혈압과 혈압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혈압도 유전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유전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유전이라 그래서 이제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유전이어서 아들, 딸 중에 유전이 되는 그런 간단한 유전은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유전이에요. 아까 내 부모님이 고혈압이셨다고 내가 네. 100% 고혈압은 네, 또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유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유전자와 어떤 형질과 이런 게 얽히고 설킨 유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압 환자들을 물어볼 때 이제 부모님 중에 고혈압이신 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에 의한 혈압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혈압을 체크하셔서 약을 드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약은 ARB, CCB, 그다음에 이뇨제 이렇게 세 개가 섞여져 있는 거를 요즘에는 이제 약을 세 개를 써야 되는데 세 가지를 따로 먹으라 그러면은 이제 복잡하잖아요. 먹기 싫죠. 그래서 네. 세 가지 그런 성분을 묶어서 약 하나로 나와요.
네, 2가지를 묶기도 하고 3가지를 묶기도 해서 네. 그 묶어진 걸 아마 하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약은 이제 하나씩 드시면 혈압 잘 조절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유전력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유전은 아니고요. 굉장히 그렇구나. 복잡한 유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 잘 드시고 꾸준하게 이제 상담 받으시고 네, 이러면서 유지하시면 되죠. 좋겠죠. 그렇죠? 오늘 질문으로 거의 지금 20분 동안 네. 개인 상담을 좀 해봤는데 네. 오늘 그러면 아예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 오늘의 주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지금 나와 계신 분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이고요. 광고 듣고 와서 심장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모시고 심장 건강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네네네 그러세요. 더 할게요. 요거 재밌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고혈압이 있으면 놀이기구 진짜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것 타면 혈압에 영향. 저도 놀이기구를 진짜 못 타는데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나 이런 거 타다가 심장마비 오거나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궁금하셨나 봐요. 네. 일단은 롤러코스터를 1시간, 2시간 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짧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괜찮으실 것 같은데 막 너무 두근거리잖아요. 올라갈 때 그거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일단 근데 혈압이 잘 컨트롤 되신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지만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잘 컨트롤 됐다. 그러면 롤러코스터 타도 그렇게 혈압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은 일단 혈압이 높아요. 뭐 160, 170. 그러신 분들은 롤러코스터 하면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롤러코스터 하면 아무래도 긴장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클리닉에서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 그래서 이제 트레드밀 뛰는 걸 하는데 혈압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운동부하 검사를 하면 당연히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저희가 운동부하 검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뭐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 흥분을 하거나 그러면은 누구랑 싸우거나 그럼 혈압이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혈압 있고 그 약 안 드시면 그죠.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식스플래그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스플래그는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궁금하기도 했었고. 오늘의 주제를 드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롤러코스터에 비해서 좀 따분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쑥 다운이 될까요? 저번에 제가 왔을 때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부정맥 중에 한 가지인 심방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심방세동, 요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그 의학 용어들이 한자에서 온 게 많아서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부정맥에는 종류가 2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나 부정맥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제 20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건 것 같아요. 이제 시니어들 분들 중에서 심방세동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보기에 시니어 분들 중에서 부정맥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은 것 중에 손으로 꼽는 게 심방세동. 그리고 어떤 그 시니어분들은 그냥 부정맥이라고 알고 계세요. 심방세동 자체를. 네, 심방세동 자체. 왜냐하면 심방세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입에도 잘 안 붙고 이게 뭔가 잘 안 와닿는데 부정맥 그러면 좀 쉬우니까. 그래서 부정맥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설명을 할 때 심방세동이라 그러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부정맥이 있으세요 이렇게 알고 그냥 환자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부정맥이라고 하면 좀 부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라는 용어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고요. 일단 이 정의는 이제 심장은 4개의 그 체인버로 되어 있는데 위에 2개가 방이고 아래 2개가 실이에요.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 이렇게 돼 있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심방세동은 일단 부정맥이 심방에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 이 세자는 이제 미세하게 하는 그 세자고요. 동은 이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동이라는 거는 미세하게 떨고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주로 AFib이라 그러는데 풀 네임은 atrial fibrillation. 그래서 atrium이는
심방이라는 거고 fibrillation은 이제 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ibrill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평소에 계속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쵸. 수축을 해야 되는데 분당 60회에서 100회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안 하고 이렇게 떨고 있어요. 네. 그게 심방세동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안 좋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심방이 이렇게 떨고 있다 보니까 심실이 이제 심방이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실은 아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형이 아우 손을 잡고 이렇게 잘 끌어줘야 되는데 이제 형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떨고 있으니까 네. 아우가 자기 멋대로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우가 이제 가끔가다 자기 멋대로 뛰다가 너무 빨리 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심방이 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혈전이 생겨요. 그러면 그 혈전이 머리로 가서 중풍, 뇌졸중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뇌종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심방세동을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네. 둘째는 중풍. 네, 그 두 가지만 저희가 잘 컨트롤하면 네. 심방세동은 제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양성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성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종양 중에 악성 종양은 이제 그쵸. 목숨을 잃어버리는 네. 거고 양성 종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부정맥도 악성 부정맥이 있고 양성 부정맥이 있는데 악성 부정맥은 이제 환자들이 돌아가실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러나 이 심방세동은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중풍이 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부정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잘 관리만 하면은 괜찮은 거겠네요. 그렇죠. 관리만 잘하면 그냥 정상 맥박이신 분과 똑같이 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주치의 선생님, 심장내과 선생님을 보셔서 빨리 컨트롤을 하면 네, 거의 부정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들었던 심장 질환 중에 가장 다행인 네, 질병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청취자분께서 제가 심방세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심방세동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네. 가슴이 가끔 두근두근 거려요 하셨는데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어쩌다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가슴이 네. 막 뛰는 게 느껴졌다가 또 괜찮고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검사 받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어쩌다 한 번이어도 어쩌다 한 번이어도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물론 아주 젊으신 분들 뭐 20대, 25세이신 분들이 뭐 한 1년에 한두 번 가슴 두근거린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30대,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이 가슴 두근거리는 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그래요.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슴 두근거리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긴장을 하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그래도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고 뭐 길을 가다가 뭐 누가 나한테 뭐 칼을 들고 다가온다.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쪽 왼쪽으로 누워도 두근거리던데요. 맞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게 다 100% 부정맥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검사를 해서 부정맥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심전도 왜 이렇게 팔에 다리에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붙이고 거. 전기로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측정을 해서 보는 심전도가 있거든요. 네. 그것만 보시면 부정맥인지 아닌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는 꼭 받아보셔야 되고. 네. 근데 이 검사가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저녁에 잘 때만 그래요. 그러시는 분들은 낮에는 가슴 두근거리는 게 없는데 없고. 저녁에 잘 때만 그러신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은 낮에 봐야 되니까 자기 전에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낮에 의사 선생님 보시면 심전도를 하면 정상이에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집에 가서는 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홀터 모니터라든가 패치 심전도 이런 게 개발이 돼서요. 저희 클리닉에 가면 많이 있는데 요만 조그만 패치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걸 환자분들 가슴에다 이렇게 붙여드리면 요 패치가 심장에서 나온 심전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레코드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길게는 2주까지.
또 최근에는 사주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떼어서 분석을 하면 2주나 4주 동안 심장에 뛰었던 모든 심장 박동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구고요. 제가 보기엔 이 기구 때문에 부정맥을 정말 네. 더 잘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검사를 꼭 해보시길 권유드려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네. 스마트워치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가끔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이런 거 잡아낼 수 있다고 맞아요. 광고하는 거 본 적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게 정확해요? 이거 믿어봐도 돼요? 100% 정확하진 않은데 네. 굉장히 정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돼 있구나. 네, 생각보다 제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어느 네. 정도 비정확한지는 제가 숫자로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오셔서 진단이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에 좋은 그 NEJM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학 저널 중에 하나에 애플 그 시계를 이용해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구나. 네, 스탠포드 의대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 분들이 이제 애플 워치에 그런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그 애플 워치에서 부정맥이라고 뜨면 네. 그 다음에 실제 그 패치 네, 모니터링을 환자에게 적용을 해서 애플워치로 부정맥이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 진짜 부정맥은 몇 프로였나 해봤더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정맥이 진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 검사죠. 미리 한번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래서 애플워치로 굉장히 진단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애플워치 있으신 분들은 꼭 네. 해보시고 요즘엔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이제 갤럭시도 네. 그런 데서도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대서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그 심전도 기구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슴 두근거리는 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어나면 패치로도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 기구를 사서 가슴 두근거릴 때 이렇게 해보면 네. 그 심전도가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런 기계도 있구나. 네, 포터블 조그만 그게 거.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쩌다 한번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그 기구는 왜 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한 40불 50불이면 주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 그래서 사놓으면 온 가족이 좀 그렇죠. 쓸 수 있으니까. 저도 오피스에 하나 있고 저도 가끔가다 해보는데 굉장히 정확하고요. 잘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릴 때는 꼭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찍어놨다가 병원 가져가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그거를 세이브를 해가지고 나중에 심장내과 세이브해서. 의사선생님 보여주면 저희는 완전 땡큐. 왜냐하면 그쵸.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검사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왜냐면 선생님 가슴 두근거릴 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봐주세요. 딱 봤는데 심방세동. 심방세동이네요. 그럼 바로 그냥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치료가 되는 거니까 진짜 좋죠. 예, 떼땡큐죠, 떼땡큐. 그 기계 알 수 있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나요? 그 기계요. 저희 가장 흔한 전자상거래 업체 가셔서 네네네. 네, ECG라고 치시면 돼요. ECG. 예, 그게 Electrocardiogram. ECG. 예,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쫙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패치 병원에서 주는 패치는 그거 붙이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거 샤워할 수 있어요. 네네. 궁금하셨다고 네네네. 하셨습니다. 네. 심방세동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심방세동 있는 분들은 어떤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동반이 되는 질환이 있는지. 네, 그렇죠. 이제 심방세동이 이제 시니어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은데요. 원인을 100% 저희가 밝혀내지 못했고요. 그래도 가장 흔한 원인을 꼽으라면 이제 고혈압. 고혈압 있는 분들은 심방세동이 올 확률이 그렇죠. 높구나. 네, 혈압이 그 중에 이제 컨트롤이 안 되신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심방세동 올 확률이 높고요. 또 이제 가장 연관이 많다고 알려진 게 알코올. 술이 네. 뭐 모든 거에 술은 좋지 않겠지만 술이 술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고요. 조금씩 하루에 매일 드시는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과음, 영어로는 빈지 드링킹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전날에 소주를 2병을 마시고 잤더니 그 다음날 심방세동이 왔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드셨을 때 그때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끔 왜 와인 한 잔은 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부정맥이나 특히 심방세동 있는 분들은
그런 와인 한 잔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맥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네. 와인 드시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절제를 잘 하셔서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와인 한두 잔 드신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보통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두 잔으로 안 끝나죠. 그렇게 드시지 않고 하루에 뭐 반병 드시거나 이렇게 많이 드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방세동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절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고혈압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치료 방법들이 다양한지 궁금해요. 네네네. 치료 방법에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크게 나누면은 약물 치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술 치료가 있어요. 시술도 해요? 예, 시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은 약으로 치료를 저희가 하고,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심장이 떨리는 건데. 네. 시술로는 그 떨리는 걸 잡아줄 수 있는 시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심장은요 전기 회로예요. 전기 회로가 이제 잘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당 60회에서 10회 정도를 뛰는 건데 이 심방세동이라는 건요 심방에 있는 전기 회로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래요. 심장에 있는 전기 회로가 잘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심장에 있는 전기 회로가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극 도자 절제술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이 너무 힘든데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 심방세동 시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은 아니고요. 가슴을 열어서 하는 그런 개흉술은 아니고 사타구니에 있는 저희 큰 혈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바늘을 찔러서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심장으로 가서 그 심방세동이 일으키는 그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전기 자극으로 좀 없애주면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방세동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네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분도 있고 근데 단 이 시술이 100% 완치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100% 완치가 되지만 네네. 어떤 분들은 또 2, 3년 후에 재발하고 시술하고도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성공률은 굉장히 다양한데 40%에서 한 80%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갭이 좀 크네요. 네, 갭이 좀 크죠. 그래서 40%에서 80%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젊으시고 심방세동이 있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뭐 생긴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다. 심방세동이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신 분들은 치료 효과 성공률이 높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일단 80세신데 심방세동이 20년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공률이 낮을 거고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네, 성공률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심방세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작성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정상이다가 심방세동이다가 정상이다 심방세동이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안 좋아요? 그게 조금 더 낫죠. 그게 더 네, 나은 그게 거예요? 낫고 어떤 분들은 지속성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심방세동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의사를 보건 심전도를 하면 다 심방세동이 나오고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정상 어떨 때는 심방세동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발작성 심방세동인 경우가 아무래도 시술 성공률이 더 높고요. 지속성 심방세동인 경우는 계속 심방세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은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될수록 계속 악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진단을 하셔서 정상으로 돌리면 심방세동이 오는 걸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냐 시술을 할 거냐는 증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거냐 시술을 할 거냐는 일단 증상이 만약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났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약물 치료를 하시면 좋고 근데 증상이 뭐 하루에 뭐 5번, 6번씩 나타난다. 약물 치료 그러니까 1차는 약물 치료거든요. 일단 약을 먹어보고 약물을 써서 컨트롤이 잘 되면 시술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약물을 썼는데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활동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시술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심방세동 있는 분들은 고혈압처럼 약을 평생 먹어야 돼요? 그죠. 한번 심방세동이 있으시면 그 심방세동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을 잘 드셔야 돼요. 네. 간혹 심방세동이 오셨다가 다시 안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일단은 인간의 몸은 노화의 이제 연속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장도 노화를 하다 보면 심방세동이 온 게 이제 없어지기보다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심방세동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기보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게 더 많은가요? 그렇죠. 심방세동은 일단 심장 노화의 현상이고요. 네. 그래서 주로 발생하시는 나이대는 네.
한 50대, 6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20, 30대는 심방세동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간혹가다 40대 있으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50, 60, 70, 80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정상이다가 하루에 한두 번만 뭐 1, 2분씩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네네. 그럼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갔을 때는 이제 대부분 정상이니까 그렇겠죠. 네, 의사 선생님은 가슴 두근거리세요? 그러면 두근거리는데 심전도 해보면 정상이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만약에 가슴 두근거리는 게 많이 심하면 꼭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을 보셔서 이제 그 패치 심전도 기계를 하시고 또 그거 말고 그걸로도 진단이 안 되면 그 USB 같은 조그만 펜을 피하에 이식을 해서 3년 동안 네, 심박동을 모니터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개발이 됐냐면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진짜 1년에 한 번이 맞다면 네. 그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요? 치료를 해야 되죠. 네. 더 잦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안 돼요? 일단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씩 증상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증상이 발현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진단을 잘 하고 1년에 한 번 있더라도 그게 이제 더 잦아질 수가 있는데 그 잦아지는 거를 잘 캐치를 못하면 그 잦아진 부정맥이 나중에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꼼꼼하게 잘 해서 심방세동이신 분들은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원장님 병원은 토요일도 오픈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쉬려고 하고 있어서요. 네. 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토요일은 클로즈를 하고요. 네. 네. 평일은 5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5시 반까지 네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심방세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예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노화가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인지. 네네. 아무래도 예방법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줄여셔야 되고 또 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예전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네. 저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수면 무호흡증이 심방세동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살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이제 코를 고시거나 네. 그러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수면 무호흡증을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심방세동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심장 관련 질문 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이었습니다. 전화번호 213-908-6434입니다. 213-908-6434번입니다. 올림픽계 한남체인 건너편에 있는 거죠. 네, 조재형 심장내과였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